여러분, 1988년에 문을 연 경제신문사가요. 30년 넘게 지나서 2025년인 지금 AI 광고 솔루션을 만드는 테크 기업으로 변신 중이라면 이거 믿으시겠어요? 오늘 파헤쳐볼 기업이 바로 아시아경제입니다. 과연 이 전통 미디어의 틀을 깨고 진짜 미디어 테크 기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기존 사업의 신기술 좀 활용하는 정도일지 한번 속살을 들여다보죠. 네, 그냥 말뿐인 건 아닌 게 작년 2024년에 연결 매출 1,003억 원에 영업이익 61억 원. 이게 역대 최대 실적이거든요. 확실히 전통 미디어가 디지털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랄까 완성된 모습인지 아니면 이제 막 시작인지 이건 좀 꼼꼼히 봐야 합니다. 맞아요. 우선 본업인 뉴스 콘텐츠부터 좀 볼까요? 온라인 월 방문자가 1,650만 명. 와, 경제지 중에선 트래픽 1위라니 대단한 성과인데요. 근데 이 트래픽의 55%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에서 온다면서요? 이건 좀 불안 요소 아닌가요? 너무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시아경제도 그 점을 알고 AI 기반의 스마트 데스크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자체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2024년에만 페이지 뷰를 14%나 늘렸다고 해요. AI가 기사 편집은 물론이고 A/B 테스트까지 하면서 효율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아하, 효율하군요. 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자체 앱 사용자를 늘린다거나 해서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는 게 숙제겠죠, 당연히. 그렇죠. 뉴스만 하는 게 아니라 쇼핑몰 아시아픽 거래액이 620억 원을 넘었다는 것도 참 흥미롭네요. 거기에 오픈 AI랑 협력해서 AI가 광고 문구 만들어주는 제네 EID 솔루션까지 상용화했다니. 이게 그냥 광고 상품 하나 더 만든 건가요? 아니면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까요? 네, 이게 단순 광고 판매 이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디어와 커머스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퍼포먼스 광고나 라이브 커머스 대행 같은 것도 직접 하고 있고요. 악영 미디어 랩 통해서요. 영역을 계속 넓히는 거죠. 아, 직접 대행까지. 네, 특히 주목할 건 자체 간편 결제 악영페이 도입이에요. 악영패예요? 네, 이걸 통해서 뉴스 소비 데이터랑 커머스 구매 데이터를 하나로 묶으려는 거죠. 통합하려는. 이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거래액 1,500억 원 목표를 세운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하고요. 야, 미디어 커머스의 이제 데이터까지 완전 삼각편대 같은 느낌인데요. ESG 지표부터 소비 트렌드까지 데이터 종류가 120종이나 되고 이걸 팔아서 작년에만 112억 원 매출, 전년 대비 35% 성장이라니 이 데이터 사업이 아시아 경제를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드는 건가요? B2B 데이터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관이나 기업 같은 곳 480곳에 API나 보고서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요. 특히 핀테크나 증권사에는 실시간 뉴스 스코어 API 같은 딱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죠. 아, 맞춤형 데이터?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26년에 자체 거대 언어 모델 악영 GPT 이걸 상용화하고 데이터 API를 해외에 수출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건 그냥 기술 도입 수준을 넘어서 데이터 사업에서 어떤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승부수라고 봐야겠죠? 와, 정말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장하네요. 이러려면 자금력이 중요할 텐데요.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배당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재무 건전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46% 정도로 낮고요. 유동 비율은 223%로 양호해요. 심지어 빚보다 현금이 더 많은 순현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차 입금이 102억 원 정도니까요. 오, 순현금 상태. 네. 작년엔 주당 120원, 시가 배당률로 치면 2.1% 정도 수준의 배당도 실시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도 좋고 재무도 탄탄한데 2025년 8월 6일 기준으로 주가가 1,091원, 시총이 한 380억 원 수준이잖아요. 근데 향후 12개월 예상 PER이 10.7배로 동종 미디어 기업 평균 한 15배 정도보다 낮게 평가받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이 뭘 좀 미심쩍고하는 걸까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시장이 아직 이 미디어 기업의 테크 전환, 이걸 완전히 믿지는 못하거나 아니면 AI 광고나 데이터 같은 신사업의 수익성을 좀 더 확인하고 싶어 한다.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AI 광고 솔루션이나 데이터 사업 성과가 좀 더 눈에 보이고 또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ESG 엑스포 공동 개최 같은 글로벌 마이스 사업 진출이나 K넥스트 같은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에 공급한다거나 하는 성과들이 뒷받침되면 그때는 기업 가치 재평가, 즉 리레이팅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당연히 있겠죠. 여전히 매출의 60% 이상은 광고에 의존하고 있고 아까 말한 포털 의존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기자나 개발자 같은 핵심 인력들이 유출될 가능성,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데이터와 커머스 매출 비중을 40%까지 늘리려는 목표를 세운 거고요. 자체 앱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죠. 인력 유출 방지 차원에서는 스톡옵션 제도 같은 걸 활용하고 또 AI 보조 도구를 도입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AI로 업무 효율까지? 네. 그리고 데이터 사업 확장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개인정보 규제 이슈 같은 거에 대비해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 ISO나 ISMSP 같은 걸 받고 AI 윤리위원회까지 운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아시아경제는 전통 신문사의 틀을 확실히 넘어서서 AI, 데이터, 커머스를 융합하는 미디어 테크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그런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2026년 매출 1,30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 이상이라는 기대도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던졌던 질문인데 과연 이들이 진짜 테크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시도라고 평가할 만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이야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또 AI 관련 규제 같은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죠. 이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아 경제의 이런 변신과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특히 그 자체 결제 시스템 악영페이 있잖아요. 이게 뉴스 소비 데이터랑 커머스 구매 데이터랑 결합했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전 이게 참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아시아경제라는 기업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결국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